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인구의 0.6%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카자흐스탄 부자 50명 중 3명에서 4명을 차지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52%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한민족인 고려인들입니다. 80년 전 강제 이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놀라운 생존 전략과 세대를 넘나드는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조국을 떠났지만 결코 조국을 잊지 않은 그들만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에서 일하는 PD 사울레 아이다로바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취재를 했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월 16일에 일어났어요.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 없이 간 취재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 하나 더 찍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스타나 국립궁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각국 대사들, 정부 고위 인사들, 재계 거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주요 인사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빅토르, 박세르게이, 이알렉산드르, 최니콜라이, 한마리아 이런 식으로 한국식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죠.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촬영하다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VIP석에 앉은 분들 중 상당수가 동양인 얼굴이었고 모두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분들이 정말 카자흐스탄의 핵심 인사들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된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에서 받은 참석자 명단을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전체 주요 인사 24명 중에 14명이 고려인이었습니다. 58%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가 1957만 명인데 그중 고려인은 10만 명으로 겨우 0.6%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핵심 직책의 58%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려인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님, 어제 독립기념 행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편집장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워했어요.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고? 편집장이 물었어요. 명단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보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먼저 정확한 통계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알마티 통계청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이정순 과장을 만났어요. 38살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과장님,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정순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저희도 이 수치들을 볼 때마다 놀라거든요. 첫 번째로 보여준 자료는 교육 통계였어요. 고려인의 대학 진학률이 52%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이 29%인데 말이죠.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식 조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문학교 이상 진학률은 더 높아요. 85%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본 자료는 경제 분야였어요. 카자흐스탄 내 대기업 CEO 중 고려인 비율이 12%였습니다. 인구 비율 0.6%와 비교하면 20배나 높은 수치였어요. 건설업계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2위와 3위 업체가 모두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고려인 기업이에요. 창업 관련 통계도 놀라웠습니다. 고려인의 창업 성공률이 61%였어요. 전국 평균 31%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업 생존율이었어요. 5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78%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42%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이정순 과장이 설명했어요. GDP 기여도 자료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인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인구 비율 0.6%와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기여도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믿어지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년 조사할 때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특히 최근 10년간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직업 분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인 중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48%에 달했어요. 이는 전국 평균 2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료계는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병원장급 고위직 중 고려인 비율이 15%입니다. 특히 알마티 지역은 25%까지 올라가요. 교육비 지출 통계도 흥미로웠습니다. 고려인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 가계 소득의 28%였어요. 카자흐인 가정은 15%, 러시아인 가정은 18%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에 많이 투자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직접 고려인 가정을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은행업계 자료도 놀라웠어요. 자산 규모 6위 은행이 고려인 소유였고 상위 20개 은행 중 3개가 고려인 계열이었습니다. 통계청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수치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통계 조사를 마친 후 실제 현장을 보고 싶어졌어요. 김빅토르 교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마티 경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45살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교수님, 고려인 기업을 직접 견학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박세르게이 사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알마티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르게이 사장의 건설 회사를 찾아갔어요. 52살의 과묵하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로비부터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체계적으로 진열된 프로젝트 사진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품질 인증서들. 마치 한국의 대기업 본사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침 8시 정각,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박세르게이 사장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정확한 시공입니다.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품질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카자흐스탄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조회가 끝난 후 각 부서별로 업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설계팀, 시공팀, 품질관리팀 모두가 체계적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의 특징은 뭔가요? 제가 박세르게이 사장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카자흐스탄 현실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메뉴가 독특했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 음식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고려인 직원들이라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이에요. 카자흐인이나 러시아인 직원들도 이제는 좋아해요. 오후에는 실제 건설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현장이 정말 깔끔했어요. 안전 관리가 철저했고 자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다른 건설 현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원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해해요. 작업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수를 숨기는 것은 더욱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함께 해결해요.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를 둘러보고 나니 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박세르게이 사장을 통해 또 다른 고려인 기업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최니콜라이 대표였는데 41살의 젊은 IT 기업 대표였어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최니콜라이 대표의 IT 회사를 방문했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사무실 분위기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많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사무실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기 옆에 당당히 태극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표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태극기를 걸어도 괜찮은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카자흐스탄 국민이지만 한민족의 후예입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 직원들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벽면에는 정직, 성실, 혁신, 협력 같은 단어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회사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직원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수업을 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우리는 한민족의 후예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카자흐스탄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니. 최니콜라이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들어온 교육이에요. 국적은 카자흐스탄이지만 우리 피 속에는 5000년 역사가 흐른다고 하셨거든요.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식당에서 나온 메뉴가 또 놀라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 완전히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어디서 구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알마티에는 한국 식재료를 파는 곳이 많아요.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마트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으며 자랐어요.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많은 직원들이 한국에 다녀왔어요. 기술 연수도 받고 견학도 하고요. 한국은 우리에게 정신적 조국이에요. 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후에 최니콜라이 대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표님, 한국에 대한 이런 마음이 사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걸 카자흐스탄 시장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등 모든 면에서요. 한국 기업들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를 배우려고 해요. 회사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한국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영서적부터 역사서, 심지어 한국어 교재까지 있었어요. 직원들이 이런 책들을 읽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가져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고려인들의 성공이 IT나 건설업에만 국한된 것일까 궁금해서 다른 분야도 살펴보기로 했어요. 김빅토르 교수의 소개로 알마티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마리아 간호부장을 만났는데 55살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고려인 의료진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환자들이 편안해 보였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복도도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한마리아 부장님, 이 병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식 의료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드리려고 해요. 병원을 둘러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병실마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침대 정리부터 시작해서 환자복 관리까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한국식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예약 시스템부터 달라요. 환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그리고 간병 서비스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병실을 둘러보니 간병사들이 환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간병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밥은 맛있게 드셨고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환자 만족도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카자흐스탄 전체에서 1위예요. 한족 환자들도 우리 병원을 찾아와요. 고려인 병원이라고 부르면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카자흐인들까지 고려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선호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다른 민족 환자들도 이 병원을 선호할까요? 우리의 서비스 철학 때문이에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하거든요. 그때 한 환자가 다가왔어요. 60대 카자흐인 남성이었는데 한마리아 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여기 직원들은 정말 친절해요. 다른 병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마치 가족이 돌봐주는 것 같아요. 한마리아 부장이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후에 의료진 회의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논의하는데 정말 세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자. 한 의사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돈보다 환자가 우선이에요. 다른 의사가 대답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진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병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어요. 직원들 간의 소통이 정말 원활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업무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고려인의 전통이에요. 서로 돕고 존중하는 문화죠. 병원에서도 이런 정신을 실천하려고 해요. 한마리아 부장과의 만남 이후 더 젊은 세대는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김빅토르 교수가 소개해준 김안드레이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29살의 젊은 창업가였어요.
김한드레이 씨의 스타트업은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우면서도 체계가 있었어요. 김한드레이 대표님, 창업 계기가 뭐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알마티대를 졸업하고 잠깐 한국에서 일해봤어요. 그때 느낀 게 있었거든요. 한국의 좋은 점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김한드레이 씨의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IT 회사와는 달랐습니다. 이들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젊은 세대답게 창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고려인 특유의 정신이 깔려 있었어요.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강점이 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문화를 모두 이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원들과 대화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하며 자랐어요.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도 보여주시고 한국 음식도 해주셨거든요. 김한드레이 씨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한국을 복사하지 않아요. 한민족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오후에 김한드레이 씨와 함께 다른 고려인 창업가들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요. 근면성, 성실함, 창의성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었거든요. 한 창업가가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생존을 위해 싸웠어요. 아버지 세대는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요. 우리 세대는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한드레이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한반도의 DNA를 가지고 카자흐스탄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회사 벽면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한글과 러시아어, 카자흐어로 동시에 쓰여 있었습니다. 혁신은 전통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구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의 철학이에요. 조상들의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고려인의 뿌리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김한드레이 씨를 통해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중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리에카테리나 할머니였는데 67살로 고려인 1세대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리에카테리나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집안이 정말 깔끔했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손자들의 상장과 졸업장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정말 우수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교육만이 살 길이었어요. 우리 고려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리에카테리나 할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937년에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당했어요. 화물 기차에 실려서 여기까지 왔죠. 할머니의 부모님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스탈린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야 살아남는다고 하셨어요. 가난해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말라고요. 할머니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건 우리가 받은 유산이에요.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어요. 의사,
교사, 엔지니어가 되었고요. 손자들도 모두 공부를 잘한다고 해요. 손자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공부해야 세상을 바꾼다고 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도 바뀌어야죠. 정말 인상 깊었어요. 3세대에 걸쳐 교육에 대한 철학이 발전해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앨범에는 가족들의 졸업사진이 가득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껴서 모았죠. 다른 건 포기해도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옷도 몇 년씩 입고 외식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960년대에 큰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집까지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고려인이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리에 카테리나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손자가 와서 인사를 했어요. 대학생인데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라고요. 손자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고려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죠. 젊은 친구,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제가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신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3명째예요. 큰아들도 의사, 둘째 딸도 의사, 이제 손자까지. 정말 놀라웠어요.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가 나올 수 있다니. 할머니,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죠.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리에 카테리나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교육은 우리가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제 마지막 궁금증이 남았어요. 고려인들의 이런 정신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리에 카테리나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고려인의 역사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다음 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리에 카테리나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고려인의 역사는 186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조선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러시아로 갔죠. 처음에는 정말 소수였다고 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집을 지었죠.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고려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이었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다고 해요. 집 짓기, 농사 짓기, 아이 키우기까지 모든 걸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1937년 강제이주는 고려인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었어요. 스탈린의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했습니다. 화물 기차에 실려서 몇 주를 달렸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고려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인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자신들도 어려운데 음식을 나눠주고 집터도 마련해줬죠. 1950년대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려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투자했어요.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전문가로 키웠죠.
1991년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에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고려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성공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80년 넘게 쌓아온 노력의 결과죠.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떠났지만 뿌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었죠. 이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고려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된 공동체 정신,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였어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에는 1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어요. 인구로는 전체의 0.6%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그 비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선진 문화와 카자흐스탄의 발전 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교육과 공동체를 통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단 0.6%의 그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성공은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에카테리나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한민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 자부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죠. 이상 사울레 아이다로바 PD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